사람은 누구나 힘든 순간을 겪습니다. 하지만 이런 순간에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가 구분됩니다. 어떤 사람은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도와주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내 불행을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처럼 소비합니다. 대놓고 드러내지는 않지만 은근히 내 불행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관계가 지속되면 내 자존감이 점점 무너지고 인생이 불필요한 스트레스로 가득 찬다는 점입니다. 이런 인간관계는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은근히 내 불행을 즐기는 쓸모없는 인간관계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 번째, 내 고민을 듣는 척하면서 은근히 즐긴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마치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좋은 친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내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는 듯한 태도를 보입니다. 내가 힘든 이야기를 하면 겉으로는 정말 힘들겠다라고 하지만 표정이나 말투에서 미묘한 흥미로움이 묻어납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은 나의 불행을 듣고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십거리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내가 힘든 상황에 있을 때는 관심을 보이지만 내가 좋은 일이 생기거나 행복해지면 갑자기 관심을 잃는다는 점입니다. 내 고민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 불행을 하나의 이야기, 소재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는 결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나보다 항상 우위에 서려고 한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겉으로는 친구처럼 행동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나를 은근히 깎아내리면서 자기 우위를 확인하려 합니다. 특히 내가 힘든 상황일 때 이들은 겉으로는 위로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나는 그래도 너보다는 낫다라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나의 어려움을 이용해 상대적으로 자신이 더 나은 위치에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내가 고민을 털어놓으면 처음에는 공감하는 듯 보이지만 곧바로 나도 예전에 그런 일 있었어 라면서 대화를 자기 이야기로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때 이렇게 극복했지라며 자신의 대처 능력을 과시하거나 너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야. 나는 더 심했어 라는 식으로 나를 상대적으로 더 초라하게 만듭니다. 결국 내가 진심으로 고민을 이야기해도 그 이야기는 온전히 공감받지 못한 채 상대의 무용담을 듣는 자리로 변질됩니다. 이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나도 모르게 스스로를 비교하게 되고 점점 내 고민을 이야기하는 것조차 꺼려지게 됩니다. 위로를 받고 싶어도 결국 상대의 우월감을 채워주는 역할만 하게 되니 관계를 지속할수록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좋은 관계는 서로를 비교하며 위아래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공감해주는 관계입니다. 나를 이용해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주지 않는다. 진짜 친구는 내가 힘들어할 때 함께 해결책을 찾고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곁에서 힘이 되어줍니다. 하지만 은근히 내 불행을 즐기는 사람들은 말로는 걱정하는 척하면서도 정작 나를 돕거나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더 불안해지고 좌절하도록 부정적인 말을 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사람들은 내 고민을 들으면서 마치 내가 빠져나갈 수 없는 수렁에 빠진 것처럼 묘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면 진짜 힘들겠다라고 하면서도 근데 그런 문제는 해결하기 쉽지 않을걸 같은 말을 덧붙입니다. 처음에는 걱정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내 상황을 더 비관적으로 몰아가며 내 감정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나 같으면 못 버틴다거나 그냥 포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같은 말로 내 선택지를 좁히고 해결책을 고민하기보다는 현실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또한 이들은 내가 힘든 상황을 겪고 있을 때 일부러 공감을 가장하면서도 실제로는 내 감정을 더욱 심각한 방향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진짜 너무 심하다. 너 완전 손해보는 거 아니야. 라며 나를 더욱 억울하게 만들거나 이 정도면 너도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같은 식으로 내 탓을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듣다 보면 결국 나 자신을 합리적으로 바라보기 어려워지고 감정적으로 휘둘리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과 계속 대화를 나누다 보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보다는 점점 더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고민을 나눠도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이 증폭되면서 감정적으로 지쳐가게 됩니다. 반대로 진짜 좋은 친구들은 내가 힘들어할 때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거나 최소한 나를 더욱 힘들게 만들지 않습니다. 만약 내 상황이 어렵더라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주고 함께 해결책을 고민하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네 번째, 내 행복한 순간에는 무관심하거나 불편해한다.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내가 힘들 때는 관심을 보이지만 내가 행복해지면 갑자기 태도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내가 고민을 이야기할 때는 열심히 듣고 반응하지만 정작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하면 시큰둥해지거나 대화를 돌리려 합니다. 이는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내 행복이 그들에게 불편함을 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뤘다고 이야기하면 그렇구나 하고 무심하게 넘겨버리거나 대뜸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바꿉니다. 때로는 근데 그거 요즘 다 하는 거 아니야 라며 내 성취를 평가절하하기도 합니다. 마치 내 성공이 별거 아니라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내가 기뻐하는 순간을 무색하게 만듭니다. 직접적으로 질투를 드러내지는 않지만 미묘한 태도 변화로 내가 기뻐하는 걸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입니다. 이들은 나의 실패에는 흥미를 보이지만 성공에는 무관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힘든 상황을 이야기할 때는 다양한 반응을 보이며 관심을 보이지만 좋은 일이 생기면 갑자기 말을 아끼거나 화제를 돌리는 식입니다. 심지어 요즘 다 그렇게 하지 않나 라거나 그거 너만 잘한 게 아니라 팀원들도 도와줬겠지 같은 말로 내 성취를 깎아내리려 합니다. 이런 태도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면 나도 모르게 좋은 일이 생겨도 주저하게 되고 기뻐하는 감정을 온전히 표현하지 못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들은 내가 행복한 순간에도 나의 고민을 떠올리게 만들어 감정을 흔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승진 소식을 전하면 근데 그만큼 스트레스 받을 텐데 괜찮겠어 라며 기쁜 감정을 희석시키거나 이제 더 바빠지겠네, 힘들어질 거야 같은 식으로 기쁨을 부담감으로 바꿉니다. 내 행복을 함께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불안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런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내 불행을 은근히 즐기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 결국 내 정신적인 에너지만 소모될 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힘들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함께 나누고 공감하며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란 서로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힘들 때는 함께 이겨낼 방법을 고민하며 행복할 때는 함께 기뻐하는 관계입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과감히 끊고 나를 진심으로 소중하게 여겨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